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초유의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나 명예훼손 당했어 라고 피해자가 말을 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는 가벼운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횡령하고 이런 것들은 신고를 안 해도 그냥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는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즉 가벼운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고소와 고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윤석열의 처벌 의지를 인지했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피해자 윤석열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요즘 검찰발 정보를 잘 받아먹고 있는 호방건설의 서울신문의 오늘자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검찰은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압수수색을 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윤석열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검사가 10명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특수부 2개 부서가 투입된 셈이니까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와 같은 가벼운 죄목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해도 되는데 굳이 검찰이 직접 나서서 검사 10명씩이나 대거 투입해서 그것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미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대통령의 심리 경호를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게 그냥 미쳐 날뛰고 있다. 겉으로 보면 검찰이 알아서 날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만큼의 광기를 보인다는 것은 윤석열이 이것을 직접 챙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수사팀의 팀장은 윤석열이고 오랜만에 직접 사냥에 나선 겁니다. 피냄새 좀 맡아볼까? 이거죠. 자, 그 사냥의 대상은 바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입니다. 이 수사팀이 어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윤석열의 2011년 대장동 수사 무마건부터 대장동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봉지욱 기자가 작년까지는 JTBC에 다녔고 지금은 뉴스타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부터 해서 책값이 어떠고 압수수색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윤석열이 봉지욱 기자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봉지욱 죽여버려. 이거다. 자, 이렇게 윤석열의 사냥의 대상이 된 것을 잘 알고 있는 봉지욱 기자는 최근 비장한 소회를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두드려 맞다가 쓰러질지언정 스스로 엎드리진 않겠습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풀은 바람에 눕지만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는 내용의 시를 올립니다. 그리고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주임검사는 조우영이 100%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추가 보도를 공유하면서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CBS 한판 승부에 출연한 진중권을 말 그대로 발라버렸던 영상을 공유하면서 커피는 커피숍에서 뉴스는 뉴스타파에서 끝까지 보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판 승부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봉지욱 기자에게 윤석열의 명예를 해할 고의성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편에 현재 서고 있는 진중권이 봉지욱 기자의 고의성을 드러내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을 저격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해서 보도했지 라며 마치 법정에서 검사석에 앉아있는 진중권이 막 다그치는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봉지욱 기자가 팩트로 밟아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이 KBS 기사처럼 쟁점은 봉 기자가 허위를 말했느냐 또는 봉 기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봉지욱 기자는 연일 윤석열의 2021년 대장동 수사무화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의 2011년 대장동 수사무화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조우영이 대장동업자 남욱 등에게 1,000억 원을 불법 대출해줬는데 부산저축은행이 도산하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남욱은 조우영에게 김만배를 소개해줍니다. 이후 조우영은 김만배에게 1,500을 주고 검찰 로비를 부탁하죠. 그러자 김만배가 윤석열과 친한 박영수를 변호사로 연결해 주었고 검찰 윗선을 움직입니다. 그러자 이 사건의 주인 검사인 윤석열이 조우영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커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크리티컬한 대목은
윤석열은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로 10억 원을 챙겼던 조우영을 수사하면서 조우영의 계좌 한 번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우영은 그저 심부름꾼 정도였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좌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뉴스타파는 이런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조우영은 100% 수사 대상이 맞다. 과거 윤석열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 당시 아마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보도를 통해서 조우영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실세 부회장의 돈으로 4개의 SPC를 설립해서 운영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말처럼 조우영은 정확하게 수사 대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수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수사무마가 맞죠. 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윤석열의 해명대로 그대로 반박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빼박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보도 2탄이 나왔습니다. 남욱에 일관된 진술이 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2011년 당시 조우영에게 불법 대출을 받았던 남욱 그리고 김만배가 등장하죠. 그때 나눴던 대화, 기억을 2021년, 2022년 김만배와 남욱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김만배는 신앙님과 만나서 윤석열이 조우영 수사무마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욱도 똑같은 진술을 2021년 검찰에서 2022년 검찰에서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현 검찰 수사팀은 남욱과 조우영이 2022년 대질 신문한 이후에 윤석열 커피액에 대해서 내 기억이 틀렸다고 남욱이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무마 전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지욱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마치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실컷 먹어놓고 커피를 주는데 커피 안 마셨다고 고기까지는 안 먹었어, 계산 못해, 이렇게 하는 꼴이다. 당시 남욱은 커피 얘기 등 일부 기억만 번복했을 뿐 수사무마가 있었다는 일관된 진술이 기록된 검찰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더욱이 그 검찰 조서는 윤석열 정부 치하의 검찰에서의 진술이었습니다. 물론 남욱이 향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커피 진술이 번복돼서 수사무마 사건 전체가 없었다라는 현 검찰의 주장은 탄핵된 겁니다. 또한 조우영은 당시 수사무마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돈을 써서 자신의 수사를 무마시킨 장본인의 주장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2011년 대장동 수사무마건에 얽힌 이 3명 중에 2명의 진술이 계속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만배가 검찰을 움직였다는 증거는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수사무마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만 했다. 이렇게 봉지욱 기자는 허위를 말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즉 메시지로는 윤석열이 봉지욱 기자와 싸움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계좌도 안 깠어. 그리고 지가 말한 대로 수사 대상이 많은데 수사를 안 했어. 또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앞으로 뭘 갖고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메신저를 공격하겠죠. 그 검사 10명을 앞세워서 봉지욱 기자에게 분명히 고의성이 있었다, 악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봉지욱 기자 인생 전체를 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파다, 이런 활동도 했더라,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 누구와 연락해서 뭘 주고받았다. 또한 기자의 취재원 빈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빈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게 법률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으로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기술자들이 이것을 파고들어 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언론 프레이를 해야 하고 기자들을 동원할 텐데,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해치며 검찰을 돕는 법조 기레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저항하고 검찰의 엿을 매기려 하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수사팀의 규모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만큼은 아니겠지만 봉 기자에 대한 매우 잔인하고 비열한 신상털이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메신저를 망가뜨려서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들을 지우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은 지금 봉지욱 기자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고, 뉴스타파 압수수색 당일에는 수백 건의 시민 후원이 쇄도했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봉지욱 기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우리나라 언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릴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언론은 봉 기자와 연대할지 왕따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끝으로 봉지욱 기자가 CBS 한판 승부 방송에서 한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날까지 보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